안녕하십니까. 고독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평택 캠퍼스 파운드리에 대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평택 캠퍼스 파운드리가 조금 놀고 있거든요. 콜드 셧다운 된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남아도는 EUV에서 첨단 디림을 생산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현 부회장이 웨이퍼를 낭비하지 마라 지시를 내렸어요.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가 메모리에다가 EUV를 빌려줬어요. 장비가 옮겨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EUV에서 첨단 D램을 생산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부 보도에는 삼성전자가 일부 보도에 보면 내년부터 일시 D램 생산을 평택 캠퍼스에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거든요. 근데 과연 평택 캠퍼스 어디에서 어떤 팹에서 할 거지가 궁금했었어요. 근데 실마리가 풀렸어요. 평택 캠퍼스 P2EUV와 P3의 페이지 2에서 파운드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에 일부 시설이 한 30%가 콜드 셧다운 됐거든요. 그래서 밑에 말씀드리겠지만 전영현 부회장이 P2EUV와 P3 페이지 2에서 각각 2대씩 4대를 첨단 D램을 생산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 많은 사람들이 평택 캠퍼스에 파운드리 투자를 잘못한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삼성이 기술력이 올라오고 그냥 고객사 확보가 되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사진 보이는 거는 이건 하이 NA EUV라고 그래서 대당 5천억이 넘는 엄청난 장비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인텔이 지금 설치를 했고 TSMC가 받았거든요. 요 지금 하이 NA EUV도 삼성이 도입을 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하이 NA EUV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나노대 초미세 공정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은 하이 뉴메리컬 어퍼처 NA EUV라고 합니다. 내년 초에 도입을 한답니다. 이게 장비가 워낙에 크고 구성품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온다고 해서 덜썩 오는 게 아니고요. 저걸 전부 다 공수를 해야 되는 거고 네덜란드 ASML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결국 이 하이 NA EUV를 도입을 한다는 건 삼성전자가 1나노대의 반도체를 도전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운드리가 삼성이 어려운 건 다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삼성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공급받기로 했는데 시점은 언제나 내년 초입니다. 내년 초에 도입을 하면은 장비를 전부 다 세팅을 하고 설치를 하고 테스트를 하고 장비 가동은 이르면 내년 중반부터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EUV 장비는 5나노 이하에서 필요한 거고 지금 첨단 1A, 1B, 1C 이런 D램들은 다 EUV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은 아직까지 D램에 EUV를 장비를 안 해요. 당연히 중국은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이 NA EUV는 2나노 이하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하이 NA EUV 장비를 입고시키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삼성의 파운드리가 망했느니 어떤 그렇게 막 그냥 이렇게 악플을 달고 이러지만은 삼성은 이 파운드리 시장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좋은 시장인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엄하게 크다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그래픽은 이미지는 제가 최근에 봤는데요. 좀 전에 봤던 사진 그런 걸 봤었는데 요런 이미지는 제가 처음 봤어요. 사람이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당연히 외국인이겠죠. 우리보다 덩치가 더 큰 사람. 이 사람에 비하니 이 장비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하이 NA EUV가 들어오려면은 기존의 그 파운드리 라인보다는 훨씬 더 큰 장소가 필요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럼 어디를 가겠어요? 이거는 아마 여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구용으로 간대요. 연구용으로. 그래서 일단 생산시설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연구용으로 가면서 여기 보면 주로 연구용으로 하이 NA EUV는 주로 연구용으로 활용되고 별도로 생산 장비도 입고를 시킬 예정이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테스트를 해보고 또 한번 돌려보는 거죠. 어차피 내년에
삼성전자가 이나노 반도체를 생산을 할 거니까 거기 써먹는 거 보는 거죠. 써먹고 보고 잘 나오면 그때 이제 그냥 본격적으로 하는 거죠. 처음에 EUV를 들여서 7나노를 할 때 실패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런 실패의 경험을 딛고 이번에는 한 번에 왕창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연구용으로 들어오고 잘 되면 또 들여오고 이런 식이죠. 지금 ASML도 반도체 시장이 좀 이렇게 쪼그라들다 보니까 이 하이-NA EUV를 잘 팔지 못해서 실적이 엄청나게 추락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틈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하이-NA EUV를 이제 입고를 결정을 했고, 내년 초라하니까 몇 달 안 남았죠. 자, 여기에 이제 보면은 삼성이 조기 도입한 EUV를 일시부터 결실을 맺나 하는 이런 또 기사가 떴거든요. 여기에 보면 요 현장은 지난주에 있었던 코엑스에서 반도체 대전 세덱 2024 여기 현장입니다. 저 여기 두 번이나 들어가서 봤거든요. 자, 여기 보면 메모리라든가 컨슈머샵이 뭐 이런 것들이 이래 있는데 실물은 없어요. 실물은 없고 다 그래픽으로 동영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좀 그게 좀 아쉬웠죠. 그래서 일시 D램이라든가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잘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1A, 1B, 1C, 그 다음에 1D까지 이런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반드시 EUV 장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이 뭐 수율도 안 나고 어렵지만은 삼성전자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 개발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계속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모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대 5천억이니까 뭐 그냥 몇 대만 들어도 수조 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소식의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이거 평택 캠퍼스의 파운드리에서 EUV에서 D램을 생산한다. 이 소식이 굉장히 반갑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수주부진, 그러니까 고객사 확보를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삼성 그 파운드리가 그냥 장비를 놀려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초미세 핵심 장비인 EUV 노광 장비를 메모리 사업부에 빌려줬다. 수주가 저조해 EUV 장비가 놀게 되자 이를 메모리 사업부에 지원한 것이다. 들여놓은 장비잖아요. 장비니까 써먹어야 되죠. 그리고 장비라는 거는 들여놓는 순간 감가상각이 들어가잖아요. 중고가 되잖아요. 그럴 바엔 저 메모리라도 좀 생산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2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의 파운드리 라인은 S5. 이 S5가 이름이 굉장히 평택 캠퍼스에 이제 파운드리 왔을 때는 뭐 V1, V2, 뭐, 그 다음에 SH1, M2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많이 붙였는데, 여기 보니까 평택 캠퍼스 파운드리 라인을 모두 S5로 이름을 딱 정했다. 저도 좋습니다. 이제 S5. S5는 어디인지 이제 한눈에 딱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EUV를 P2 그 EUV 저게 파운드리에서 2대, 그 다음에 P3 페이지 2에서 2대 해서 4대를 지난 7, 8월부터 대여해서 사용 중이다. 그러니까 7, 8월부터 벌써 대여를 해서 만일 웨이퍼를 7월에 넣었다 하면은 아마 연말 연초에 벌써 제품이 나올 정도로 일이 많이 진행이 된 거죠. 기존에는 P2 내 파운드리 라인만 S5로 눌렀지만은 P3를 추가해서 지으면서 모두 S5로 정리를 했다. 제가 밑에 제가 만든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평택 캠퍼스 중에 여기가 이제 P1입니다. P1이고 여기 사무동이고 여기 복지관이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 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10층짜리가 기술 2동 사무동이고 여기가 P2팹입니다. P2팹은 이쪽에서 안 보입니다. 이쪽에서 안 보이고 저 동쪽에서 봐야 보이거든요. 여기가 P2 파운드리입니다. P2 파운드리. 여기가 이제 요렇게 해서 여기가 하부층이고 상부층 이렇게 파운드리가 있고 여기 이제 P3에 이제 페이지 2에 EUV 파운드리가 있습니다. 제가 어젠가 그젠가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이제 P4거든요. P4가 되어 있는데 P4에 페이지 2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 여기서 생산한 것이 여기로 왔다가 또 이렇게 또 여기서 생산한 것이 일로 갈 수도 있게 아주 참 신기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 비밀을
참 모르죠. 어디에 둬도 모르죠. 이 달팽이 저 유튜브 아니면 볼 수가 없습니다. 다 여기에 있는 EUV를 통해서 여기에 두 대를 통해서 첨단 D램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겁니다. 자, 이는 고객사 주문이 충분치 않아서 평택 파운드리가 조금 놀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의 EUV 장비가 대략 한 2억 달러, 정확히는 몰라요. 대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 2,500에서 한 3,000억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보고 있죠. 그리고 감가상각이 5년이에요. 그런데 벌써 들여온 지가 몇 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이 이제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다고 뭐 그 5년 지나면 폐기처분이 그런 건 아니에요. 부속을 바꾸면서 그 수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죠. 고가 장비죠. 뭐 D램 장비나 이런 거 뭐 식각 장비 이런 거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비싼데 이 장비가 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파운드리가 지금 잘 안 되는 사이에 첨단 D램을 생산을 하라 그랬던 거죠. 제공 재고를 없애라. 제공 재고 이게 뭐냐면 제공 재고는 제조 또는 가공 중인 제품 재고를 뜻합니다. 자, 이 통상 웨이퍼가 라인에 딱 투입돼서 최종 제품이 나오는데 보통 3, 4개월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3, 4개월 안에 가공 중인 제조 중에 있는 그 웨이퍼를 재고라고 얘기를 하는, 재고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그간 수주가 없어도 고객사 주문이 도중에 추가적으로 들어올 것을 감안해서 웨이퍼를 미리 이 얘기가 뭐냐면 A라는 고객사가, 자, 잘 보시자고요. A라는 고객사가 매 1월에서부터 6월달까지 6개월 동안 총 600개의 웨이퍼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주문이 오퍼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매달 100개씩을 투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왜냐면 다른 고객사에서 주문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월에 600개를 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주가 있으면 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고 600개가 그냥 재고가 돼버리고 나머지 기가 서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고객사 주문이 없으면 낭비가 되는 셈이거든요. 이래서 이제 삼성전자에서는 고객사 주문 없이 시간이 지나가니까 미리 투입한 웨이퍼가 재고로 쌓여 그대로 버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죠. 근데 잘못된 게 아니라 수주만 잘 됐으면 잘 됐는데 이게 고객사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EUV죠. 이거는 아마 큰 대형 버스 크기 정도만 된다 그래요. 실물로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요렇게 지금 삼성전자는 요 이제 기존의 EUV가 한 40여 대 정도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정확한 숫자를 알지가 못해요. 그래서 전영현 부회장이 이제 임의로 판단해서 웨이퍼를 미리 투입하지 말고 고객사 주문이 오면 그 후에 넣으라고 지시를 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특히나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OEM이에요. 주문을 받아서 생산을 하거든요. 미리 어디에서 올 거라 생각하고 그냥 미리 이렇게 그냥 설레발이 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웨이퍼 투입량을 줄이면서 삼성전자 P3 설비 절반이 P3뿐만 아니고 P2의 파운드리 한 절반? 한 30%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웜 셧다운. P3의 절반 정도가 웜 셧다운. 웜 셧다운은 뭐냐면 전기를 넣어놨어요. 넣어놓고 장비가 쉬고 있는 거죠. 자, 웜 셧다운. 웜 셧다운은 전원은 들어와 있는 상태로 제품 생산만 하지 않는 방식. 전기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D램이 생산하면 되는데 계속 전기만 들어가고 있었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삼성전자가 올해 전기세가 얼마냐? 3조가 훨씬 더 넘어요. 지난주인가? 또 산업용 전기가 9.몇% 올랐죠.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웜 셧다운 중에 있는 EUV에서 D램을 생산하자는 거. 이건 좋은 생각이죠. 그죠? 좋은 생각이죠. 장비를 놀리지 않고 감가상각 다 되지도 않고 EUV를 통해서 D램을 생산한다? 좋은 아이디죠. 그런데 평택 캠퍼스의 파운드리 EUV 중에서 골드 셧다운이 일부가 돼 있어요. 전원을 완전 꺼버린 거예요. 치명적이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콜드 셧다운 되는 부분도 전기를 새로 넣어서 이런 부분도 D램을 생산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또 다른 엔지니어는 메모리에 빌려주고 남은 EUV만으로도 파운드리 물량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메모리 사업부는 물량이 충분히 많다는 뜻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D램이라든가 이 뭐 저 HBM 때문에 D램의 그 수요는 많이 있으니까 지금 수주가 없는 파운드리를 그냥 하면서 EUV를 세워놓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EUV에서 첨단 메모리 반도체 D램을 생산을 하자. 잘 생각한 거죠. 이거는 뭐 아주 기발난 생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기업을 하고 또 이 그 임원이고 관리자라면 책임자라면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평택 캠퍼스에다 과잉 투자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근본적으로 삼성이 기술력이 떨어져서 D램이라든가 HBM이라든가 파운드리에서 수율이 안 나서 문제인 거지 기술적인 문제인 거지. 그동안에 설비를 잘 차려놓은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절대로 보지를 않습니다. 부진한 수지 물량으로 투자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평택 캠퍼스 설비 가동률을 이 설비라는 거는 파운드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그 파운드리 인력이 메모리 사업부로 또 파견을 나갔어요. 그럼 남아있어서 그냥 뭐 책상만 지킬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 메모리 사업부에 좀 도와주고 또 이쪽에 또 파운드리가 잘 되면 또 오면 되니까요. 그리고 텍사스 테일러주에 짓고 있는 파운드리 공장도 가동을 26년으로 미뤘어요. 왜냐하면 수주를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신공장 가동을 위해서 본사의 파견 그러니까 텍사스 테일러 팹에 그 파견된 인력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온 거예요. 참 이게 한 대에 2,800억이고 감가상각이 5년이랍니다. 기존에 제가 낸드 플랫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기계 수명이 5년 그리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EUV도 감가상각이 5년이라는 거는 오늘 신문을 통해서 처음 들었거든요. 자, 삼성 파운드리가 여기 이제 평택 캠퍼스인데 여기에 이제 이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이런 데서는 P3라든가 P1이라든가 P2 이런 데서는 뭐 대체적으로 낸드 플래시하고 D램을 생산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파운드리 라인으로 이렇게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파운드리가 안 되면 기계를 놀려줄 수 없으니까 첨단 D램을 생산하는 게 맞는 거죠. 이런 아이디가 기발난 건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생각인데 이게 이슈가 될 정도로 이런다면은 참 곤란합니다.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안 됐었는데 같은 기계에서 이게 안 되면 다른 것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계를 놀리지 말고 회사의 부가가치를 올려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평택 캠퍼스가 뭐 말이 많았었어요. 어렵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망하느니 이런 얘기들 숱하게 많은데 그런 얘기는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5천억이 넘는 EUV도 내년 초에 들어오고 기존에 많이 들어왔던 그 EUV를 통해서 첨단 D램을 잘 만든다 그러면 HBM 쪽에서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일부 뭐 대만의 뭐 디지타임스나 이런 데서 엔비디아가 지금 HBM의 그 공급 부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지금 삼성의 HBM3E를 코어를 통과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삼성전자는 뭐 이렇게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뭐 루머에는 속지 말고 이런 정확한 뉴스에다가 희망을 건다면은 삼성전자도 빠른 시간 안에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